인슐린 펌프로 바꿀지 고민되시나요? 잠깐만요. 저는 거의 30년간 다양한 펌프를 썼다 안 썼다 했는데요. 펌프로 바꾸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슐린 펌프가 정말로 당뇨병 관리를 더 쉽게 해주는지, 실제로 펌프를 사용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다음 펌프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특히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이 정말로 당뇨병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 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펌프를 잠시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펌프를 쉴 때마다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보통 혈당이 70에서 180 사이의 최적 범위에 80, 85% 정도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 사용 시 혈당이 최적 범위에 머무는 시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주사 맞는 것보다 약 10%더 좋고, 제 경험상 AID 사용 시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됩니다. 특히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슐린 펌프를 쓰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될까요? 보시다시피 저는 당뇨병 관리에 사용하는 장비가 펌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CGM, 즉 연속 혈당 측정기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CGM은 5분마다 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 정보를 펌프에 전송합니다. 그럼 펌프가 그 정보를 받아서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에게 얼마나 인슐린을 투여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폐쇄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펌프 사용 시 별도로 지속형 인슐린을 매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은 제 몸의 실시간 필요에 따라 5분마다 기저 인슐린을 소량씩 투여해 줍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제 목표 혈당인 110mg/dL, 즉 약 6ml를 기준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 내에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가장 좋은 점은 제 혈당이 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인슐린을 더 많이 투여해주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인슐린 투여를 중단해준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모든 일을 24시간 내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부담을 많이 덜어줘서 특히 바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혈당 관리를 신경 쓸 정신적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때는 밤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밤중에 CGM 알람이 자주 울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보통 일어나서 혈당이 낮으면 뭔가를 먹어야 하고, 혈당이 높으면 교정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CGM 알람이 저를 깨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혈당은 들쭉날쭉하고 이런 날들은 정말 힘듭니다. 저는 보통 피곤함을 느끼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옴니팟 5 같은 AID가 있으면 CGM 알람이 줄고 잠도 더 잘 잡니다. 거의 매일 정상 혈당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새로운 인슐린 펌프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의 연동, 그리고 자동 인슐린 주입 기능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펌프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기기에 거의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펌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옷 안에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꽤 성가실 수 있죠. 특히 당뇨병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튜브가 달린 일반 펌프에 비해 엄니포튼 5와 같은 패치 펌프는 숨기기가 더 쉽습니다. 이제 펌프를 사용하면 하루에 여러 번 바늘로 주사할 필요가 없어서 이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인슐린 펜을 꺼내서 테이블에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조용히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매일 5번 이상 주사를 맞는 것보다 펌프를 착용하고 3일마다 펌프 부위를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사가 싫다면 인슐린 펌프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옴니팟 5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옴니팟 5는 착용 시 바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펌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펌프의 실제 생활에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저에게는 펌프를 사용할 때 식사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있을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몇 단위를 투여하고, 음식의 양을 보고 또 몇 단위를 투여하고, 추가로 또 몇 단위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먹거나 디저트를 주문해도 인슐린 투여를 휴대폰으로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펌프가 없으면 이렇게 작은 단위로 용량을 나누는 것이 덜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추가로 인슐린을 맞고 싶을 때마다 바늘로 직접 찔러야 해서 그게 좀 귀찮거든요. 하지만 펌프 사용 시 인슐린을 쉽게 맞아 전반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펌프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펌프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가끔씩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의심되는 건 인슐린 주입 부위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유로 펌프 사용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주입 부위의 문제는 꽤 드물게 발생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여분의 팟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혹시 몰라서 백팩에 하나씩 챙겨 다닙니다. 이제 샤워나 수영 등 실제로 걱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튜브형 펌프와 옴니팟 같은 무선 펌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튜브가 달린 펌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펌프에서 분리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좋아요. 샤워나 호수에서 수영할 때 펌프가 젖을 걱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펌프에서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기저 인슐린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변에서 오후 동안 여러 번 펌프를 분리하게 되면 혈당이 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먹는다면 더 그렇죠. 이제 패치 펌프의 장점은 항상 몸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샤워할 때도 수영할 때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고리즘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 적절한 인슐린을 공급하고 최적의 혈당 범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 상황은 운동입니다. 저는 최근에 근력 운동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활동을 할 때는 펌프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운동할 때 인슐린 펌프를 주머니에 넣거나 벨트에 고정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착하는 옴니팟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운동은 농구와 롤러스케이트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이런 활동을 시작할 때 인슐린이 몸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혈당이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모든 인슐린 펌프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펌프 속 속효성 인슐린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동 기능이나 임시 수동 조정 같은 펌프의 고급 기능을 사용해서 인슐린 양을 줄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동안에 이미 체내에 남아있는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펌프로 전환할 때는 의료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펌프 설정에 대해서도 꼭 상의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펌프를 선택하든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아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펌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옴니포드 5의 스마트 조정 알고리즘은 인슐린 필요량을 학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향상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스템보다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잘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고 알고리즘과 싸우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펌프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확신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 펌프를 고른다면 어떤 점을 살펴볼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CGM과 연동이 가능하고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 즉 하이브리드 폐쇄루프 기능이 있는 펌프만 고려할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화 기능 없는 펌프는 의미 없어요. 자동 인슐린 주입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펌프가 어떤 CGM 옵션을 지원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특정 CGM 브랜드를 선호한다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옴니팟 5는 덱스콤 G6, 덱스콤 G7, 그리고 프리스타일 브레이크 2 플러스, 그리고 3과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저라면 제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펌프가 어떤 종류인지 정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는 튜브형 펌프를 원하나요? 그리고 주머니에 좀 더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넣고 다녀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옷 안에 쉽게 숨기고 수영이나 공놀이 할 때도 계속 착용할 수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패치형 펌프를 선호하나요? 제가 옴니팟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크기가 작고 숨기기 쉬워서 어떤 옷을 입어도 더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기가 정말 작으면서도 200단위의 저장 용량이 있어서 저한테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40에서 50단위 이상 필요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새 펌프를 결정할 때 네 번째로 할 일은 제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많이 관여해서 설정을 자주 바꾸고 싶은지 아니면 시스템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 주길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일부 시스템은 거의 관여하지 않아도 좋은 조절이 가능해요. 반면에 더 엄격한 조절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제가 여러 AID 시스템을 사용해 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옴니팟 5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옴니팟 5는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제공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펌프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